네, 알래스카에서는 빙하 호수가 무너져 내려 물이 넘치면서 주택들이 무너지고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지구 온도가 계속 오르면 이런 일이 더 잦을 거라는 경고가 잇따릅니다. 보도에 박석호 기자입니다. 강옆에 지어진 2층 집이 순식간에 무너져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강물에 거센 물살에 집안이 침식되면서 무너진 주택 바로 옆 건물도 위태롭습니다. 물가에 서 있던 커다란 나무들도 힘없이 쓰러집니다. 현지 시각 5일 미국 알래스카 주노에서 상류 빙하 호수에 얼음 2기 붕괴됐습니다. 빙하 호수 안에 있던 물이 쏟아져 내려와 강물이 넘치면서 건물들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건물 안 사람들은 미리 대피했습니다. This is a 1% to a 0.2% chance of this type of flood taking place at any given time. So this is a very rare event. 하류에 있던 맨데놀 호수의 수위는 2016년 기록했던 최고 수위보다 91cm나 높아져 저지대에는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도로 곳곳도 물에 잠겼습니다. 상류로 올라가 보면 빙하가 녹아내린 물이 끊임없이 강으로 흘러듭니다. 2007년 이후 이 지역에서만 축구장 8개 면적의 빙하가 녹아서 사라졌습니다. 2011년 빙하가 있던 자리에는 마른 땅이 드러나고 풀까지 자라나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Most of that is the glacier. So, yeah, when that's gone, I don't know if that'd be quite the same draw for them. 2050년에는 알래스카 맨덴홀 계곡에 더 이상 빙하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기후 변화로 고산지대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빙하 호수 붕괴에 따른 홍수 위험에 처했다고 추산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무서운 소리와 함께 집 안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마을, 모든 게 잠겼습니다. 고립된 주민은 위태롭게 줄 하나에 의지해 헬리콥터에 구조됩니다. 강이 된 도로, 강한 물살에 컨테이너가 떠내려가고 도로를 덮친 수마에 차에서 탈출하던 주민은 강한 물살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지난 4일부터 중부 유럽 슬로베니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4일 하루에만 한 달치 강수량에 버금가는 비가 몰아쳤고 산사태와 홍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금까지 6명이 숨졌고 슬로베니아 국토의 3분의 2가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산 피해도 약 5억 유로, 7천억 원이 훨씬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8월에 중부 유럽에 이처럼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Prvi put je ovako grozno. Bila je jedan put ona 90. godine je bilo ovoliko vode unutra. A sad je. 오스트리아와 크로아티아 등 슬로베니아 접경 국가도 일부 지역에 폭우가 내려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재해 대응 시스템을 발동하고 복구 장비와 인력을 피해 지역에 급파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회원국가 파트너 국가에 슬로베니아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남부 유럽은 기록적 폭염 속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산불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물난리와 폭염으로 그 어느 해보다 기후위기 피부로 느끼고들 계시죠. 하루하루의 날씨 자체가 재난이 되고 있는 이 현상, 저 멀리 극지방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 K, 오늘은 이은정 과학전문기자와 이 문제 짚어보면서 특별히 남극 세종기지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은정 기자, 지금 우리뿐 아니라 남극 현지 날씨부터가 심상치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남극은 지금 남반구이기 때문에 겨울인데요. 예. 겨울이면 영하 30도, 40도 내려가고 눈보라, 블리자드가 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세종기지에는 지금 눈이 아니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그 심각성을 함께 보고자 오늘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 얘기 현지로부터 직접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첫 남극 기지죠. 세종기지에 나가 있는 진동빈 대장을 불러보겠습니다. 진 대장님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자, 그러니까 눈폭풍이 불어야 할 계절에 비가 왔다는 거죠. 이번 달 들어 비가 4차례나 왔고요. 6월 달에도 4번 왔습니다. 세종기지는 올해뿐 아니라 최근 6, 7년 전부터 겨울에 비가 자주 내리는데요. 비가 내리면 눈폭풍으로 쌓였던 눈이 금방 녹아 쓸려 내려가 버리고 빙하의 두께도 얇아지게 됩니다. 자, 남극부터가 온난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진 대장님께 좀 더 여쭙겠습니다. 지구에서 제일 춥다는 남극과 날씨가 점점 따뜻해진다는 온난화, 이 둘의 조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세종기지는 남이 60도에 있어서 남극권 경계선에 있는데 네. 전 지구에서 가장 온난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남극 dum새풀, 개미자리 같은 식물과 지의류와 이끼들이 점점 늘어나서 여름철에는 기지 주변에 이곳이 진짜 남극인가 싶을 정도로 녹색을 띠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극의 또 다른 특징은 겨울이 더 따뜻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겨울도. 네네. 그 통계를 보면 지난 12년 동안 겨울에는 1년에 0.34도씩 기온이 증가했습니다. 예. 근데 여름에는 0.12도밖에 증가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겨울이 이렇게 더 따뜻해지면 겨울에 얼음이 많이 못 생기겠죠. 네. 그리고 있는 얼음도 쉽게 깨집니다. 이렇게 남극뿐 아니라 요즘은 북극도 얼음이 훨씬 더 빨리 사라지고 있어서 극지방이 큰 문제인데요. 네. 자, 진 대장님, 날씨가 이렇게 되면 결국 극지방의 얼음이 녹게 되는데 이 문제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까요? 극지방에는 지구 전체 얼음의 약 97%가 있고 특히 남극의 약 86%의 얼음이 있는데요. 이들 얼음은 대부분 염분이 별로 없는 담수입니다. 그런데 남극 대륙 위의 얼음과 남극 주변의 바다 얼음이 녹아서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의 염도가 낮아져서 해류순환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기자, 염도가 낮아지는 게 해류순환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해류순환을 그래픽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의 위쪽이 북극이고 남극이 중간에 있죠. 네. 북극 그린란드에 차가운 물이 내려와서 남극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형태의 순환을 하고요. 남극에서 다시 태평양으로 나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유럽 연안으로 올라가면 전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순환이 됩니다. 여기서 북극과 남극에 보라색의 물 흐름이 보이는데요. 이 물은 차갑기 때문에 표층에서 아래쪽 바닥으로 내려가 심층수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염분이 줄어들면 물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져서 아래로 내려가지를 못해요. 결국 해류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바다가 변하면 결국 지구 전체가 변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다는 지구 열 에너지의 90%를 흡수하고요. 또 탄소의 20에서 30%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바다의 심층수가 탄소를 가두지 못하면 온난화가 극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진 대장님, 남극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남극에 와 있으니 지구온난화가 진짜 피부로 느껴집니다. 지구온난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호에 적극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냥 탄탄하게 얼어 있을 것만 같았던 남극이 평범한 바다처럼 변한 모습이 좀 충격적이네요. 이은정 과학전문기자 그리고 남극 세종기지의 진동민 대장님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